어제 말씀드렸죠. 수업 오시면은 이거 요거 주소로 되어 있는 거 하나 띄워 놓으시고 여기서 3단계 이게 만약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2단계부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 하나랑 얘 누르시면 그냥 바로 생깁니다. 요거 파이썬 3까지 눌러서 그냥 크리에이트 하시면 돼요. 여기서 크리에이트 해서 연습장 하나 띄워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맨날 할 거예요. 얘는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로그 로그 자, 이제 앞에 볼게요. 어제 했던 내용은 복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전 날에 했던 내용은 꼭. 그래서 출력하는 거는 무리가 없게 오늘. 다음에 뭐 할 거냐면은 잘 보세요. 이제 중학교 수학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중학교가 맞나? 미지수 x, y 뭐 배우는 데가 중학교가 맞죠? 아마 그죠?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 제가 x는 5라고 했어요. x는 5라고 했는데 잠깐만 그 전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오류 나겠죠? 오류 나겠죠? 집에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죠? 왜 오류 나요 이거? 그죠? 따옴표로 감싸야죠 이거. 이렇게 감싸야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이 여기 출력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숫자는 예외예요. 숫자는 그냥 따옴표로 감싸지 않고 출력해도 자동으로 나와요. 그냥 문자랑 숫자는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숫자는 출력이 됩니다. 얘는 지금 출력이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요. 이거 뭔지 기억나시죠? 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읽을 때 무시합니다. 무시. 주석 처리를 한다고 해요. 이 부분을 읽어드리지 않아요. 이 앞에 샵 어쩌고 하는 앞에 샵만 붙이면은 이 부분을 읽지 않아요. 얘만 실행을 한 거죠. 지금 원 버튼을 눌렀을 때 또는 컨트롤 엔터 버튼을 눌렀을 때 얘만 실행을 해서 지금 5가 출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x는 뭐 3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미지수 x가 있는데 3이래요. 그 다음에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5가 나와야 되겠죠. 왠지 아시겠네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자, 얘만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화면에 나와야 되는 거는 얘잖아요. 지금 프린트 어쩌고 하는 게 화면에 나와라 라는 거였잖아요. 저 x가 3인 거랑 프린트 5를 하는 거랑 관련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화면에는 그냥 이 안에 있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x 플러스 5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뭐가 나올까요? 여기는 8 나오겠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냥 미지수예요. 지금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얘는 상식적으로 근데 그냥 보기만 모양새만 봤을 때는 x라는 애랑 5랑 더해지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맞죠? 문자랑 숫자를 더하는 거는 이상한 건데 이 x 안에 지금 뭐가 있는가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x는 지금 3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왜냐면 x를 3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번째 줄 이후부터 x는 그냥 3 취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변수 개념 끝이에요. 이제 우리가 변수라는 개념을 쓸 건데 변수라는 건 뭐냐면은 얘가 지금 변수예요. 변수.
뭔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에는 보통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 이름이 지금 이 녀석입니다. 얘를 그래서 변수명이라 그래요. 변수 이름이다 이제.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자, 지금 변수가 몇 개 있는 거죠, 그러면? 변수는 2개 있는 거고요. 첫 번째 변수 이름은 x고 두 번째 변수 이름은 y예요. 그죠? 그럼 얘는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네 번째 줄에서 프린트 안에 갇혀있는 이 x는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x가 아니라 3으로 봐야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y가 아니라 10으로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출력하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출력은 지금 얘만 담당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죠? 얘는 출력에 가담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죠? 그냥 방정식 문제 풀 때 그 x, y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거 뭐라고 출력될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지금 한 게 뭐죠? 이 첫 번째 줄에서 한 게 뭐예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변수 안에다가 지금 10을 넣은 거예요. 이 x는 이 다음부터는 10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요? 얘는 뭘까요? 얘는 x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10으로 봐야 될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좀 애매하죠? 그죠? 실행해보시면 얘는 그대로 x입니다. 이 안에 있는 그대로 나왔잖아요.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쌍따옴표 있죠? 쌍따옴표 어제 배웠던 거.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얘는 그냥 문자 그대로를 출력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문자 그대로가 출력된 거예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랑 자, 어떻게 나올지 예상 한번 해보세요. 여기선 뭐라고 나올까요? 10이 나오겠죠. 여기서는요? x라고 나오겠죠. 그죠? 무슨 차이예요? 다운표의 유무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는 10 취급을 당하는 거고요. 얘는 쌍따옴표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문자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문자 그대로. 얘랑 얘는 아예 다른 말인 거죠. 그냥 이 세 번째 줄이랑 네 번째 줄에 있는 x는 다른 x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뭐라고 나올까요? 뭐라고 나올까요? 제가 이 실행 버튼 누르면 x는 2라고 나오겠죠? 왜? 쌍따옴표 안에 있으니까 얘는 문자 그대로잖아요.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얘가 10인 거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얘는 무슨 기호예요? 등호죠. 등호. 이퀄 마크. 맞죠? 같다라는 수학에서의 같다잖아요. 얘는 뭐뭐는 뭐뭐다. 뭐 식에서 방정식에서 뭐뭐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같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학에서의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얘는 넣는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넣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대입연산이라고 되어 있죠. 뭔가를 어딘가에다가 대입한다는 넣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대입연산자입니다. 대입연산자. 그래서 10이라는 값을 x라는 변수, 즉 공간에다가 넣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같다가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10이라는 값을 x라는 공간에다가 넣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수학에서의 같다는 여기선 이렇게 표현해요. 얘랑 얘랑은 아예 다른 말이에요. 좀 나중에 배울 건데 얘는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넣는다는 대인연산자 우측에 있는 값을 좌측에 있는 공간에다가 넣겠다, 대입하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출력을 해보면은 지금 출력 결과가 x는 2라고 나오죠. x는 2, 당연한 거죠. 제가 여기다가 따로 뭔가 해준 적이 없잖아요. 쌍따옴표로 감쌌을 뿐이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여기를 5라고 바꾸면은 여기가 자동으로 5라고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뭐 12라고 바꾸면은 여기도 12라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뭐 9라고 5라고 바꿔놓고 여기다 5라고 바꾸면은 그럼 제대로 나오는 것 같지만 이 녀석의 값이 바뀌어버리면은 제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x 안에 정말 뭐가 들어있는지 그냥 한 줄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쓸 거 Shift 누르고 대괄호를 하면은 이렇게 중괄호가 생깁니다. 중괄호. 차이점은 아시죠?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다 의미가 달라요. 잘 구별해서 쓰셔야 돼요. 이 안에다가 제가 중괄호를 넣었어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예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뭔가 변하지 않을까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쌍따옴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쌍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는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법칙에서 어긋나지 않아요 지금.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 쌍따옴표가 끝나고 나서 .format이라는 키워드를 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넣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 괄호 안에 다시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은 미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미완성인데 근데 이 포맷이 이 미완성인 부분을 채워줍니다. 이 포맷 안에 있는 이 값을 이 중괄호 안쪽에다가 넣어줘요. 얘가 대신 치환을 해줘요. 그러면 어떤 게 만들어지죠? 여기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뭘까요? 이 녀석의 값을 치환했대요. 이렇게 이 안에 있는 값으로.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얘는 x는 1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 안에 있는 값이 이 미완성인 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서 살짝 응용을 해서 이 1 대신에 x를 쓰면은 뭐가 들어갈까요? 그럼 15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x는 15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의 x는 x로 보는 게 아니죠. 15로 보는 거죠 지금. 그쵸? 보통 이런 거는 언제 쓰냐면은 이 시점에서의 이 세 번째 줄 이 시점에서의 x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정작 x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내가 보고 싶을 때, 눈으로 보고 싶을 때 이 코드를 작성하면은 이렇게 x 안에 들어있는 값을 그때그때 바로 꺼내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정말로 x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주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이 모양을 잘 기억해주세요. 모양. 쌍따옴표 밖에다가 점 포맷 소괄호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다시 한번 자, 뭐라고 나올까요? 얘는 자, 그냥 느낌상 5가 들어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얘는
결과를 직접 까봐야겠죠. 확인을 해보려면은. 그죠? 왜 이렇게 되는 거냐? A는 뭐예요 여기서? A는 변수죠. 변수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시점에서는? 그죠? 10이 들어있는 거죠. 10을 이 A라는 공간 안에다가 넣겠다 하고 있는 거니까요. A에는 10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줄에서 A에 뭐 넣었어요? 5를 넣었죠. 다시 넣었죠. 그죠? A라는 공간이 잡혔는데 이 공간 안에 지금 이 10과 5가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개념 하나는 변수는 값을 하나밖에 저장하지 못해요. 변수는 오직 값을 딱 한 개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첫째 줄, 둘째 줄, 지금 결과는 몇째 줄에 있는 거예요? 둘째 줄에 있는 거죠. 왜 얘를 선택했을까요 그러면? 왜 10 넣고 5 넣고 할 수 있는 건데 왜 둘째 줄을 선택했을까요 얘는? 직접 까보니까 5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금. 몇 번 실행해봐도. 이것도 어제 했던 내용에서 살짝 응용을 하는 거예요. 어제 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이렇게 (1, 2, 3)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2, 1, 3, 뭐 3, 2, 1 이렇게 안 나오고, 프로그래밍은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됩니다. 얘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먼저 넣었던 이 10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덮어쓰기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원래 들어있던 10a라는 값을 5가 덮어쓰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놈이 이긴다는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뭐라고 나올까요? 이 시점에 A는 뭐예요? A는 10 들어있죠. 이 시점에는요 5 들어있죠. 그래서 10과 5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때 A에 뭐 들어있는지, 이때 A에 뭐 들어있는지 이런 걸 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출력을 써서 이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한 줄 한 줄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중요한 거, 변수 안에는 값이 오직 딱 하나밖에 못 들어간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A는 제가 10을 넣을 거고요, B는 100을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써서 이 값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A랑 B. 자, 그럼 이것도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얘는 뭐라고 나와요? 10이라고 나오고, 어렵지 않죠? 얘는 뭐라고 나와요? 100이라고 나오겠죠? 그쵸? 이 안에 있는 이 미완성 자리에 포맷, 이 녀석이 치환을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포맷이 감싸 보이는 이 값으로. 그쵸? 이 대응되는 이 자리에 맞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아니다, 문제를 이렇게 한번 보죠. 문제 열어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시작, 끝.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문구를 마주칠 텐데, 문제를 열었더니 만약에 이런 녀석들이 보인다 하면은 이 안쪽만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행위를 해서 결과를 바꾸어야 되는 경우가 올 겁니다. 자,
제가 얘를 1이라고 할 거고요, 얘를 2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당연히 1이랑 2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얘가 2고 얘가 1이면 좋겠어요, 나올 때. 지금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그냥 1, 2 나오겠죠, 그죠? 왠지 아시겠죠? 제가 값을 바꿔준 적이 없잖아요. 여기 안에다가 어떤 행위를 해서 결과값을 바꿔보세요. 똑같이 타이핑 한번 해보시고요. 네, 결과값을 바꿔보세요 한번. 이 문제는 사실 여기 들어있어요. 수가 똑같진 않은데, 네, 문제 여는 거 알려드렸죠 어제. 여기 맨 밑에서 두 번째 거, 얘를 클릭해서 얘를 한번 가져올게요. 얘로 할게요. 컨트롤 A, 컨트롤 V였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고요, 조건이 나와 있어요. 개념 시작,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제가 지워도. 네, 방금 했던 내용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예요? A와 B가 갖고 있는 값을 뒤바꾸는 게 문제죠. 조건은 출력이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근데 지금 그냥 실행을 해버리면은 A는 5, B는 10이라고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왜? 제가 A에는 5 넣었고요, B에는 10 넣었으니까. 그 뒤에 뭔가 값을 변경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A는 10으로 나오면 좋은 거고요, B는 5라고 나오면 좋겠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얘는? 여기 보시면 시작, 끝 이렇게 돼 있죠. 요 안에만 손을 대서 이런 식의 출력 결과값을 얻어야 돼요 저희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렵지 않죠 얘는. 사실 방금 했던 내용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A는 10, B는 5 하면은 끝났죠. 왜? 왜 끝났어요 얘는? A에 5 넣었다가 10 넣은 거죠. 예전에 변수 안에는 값이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데 나중에 나온 놈이 이긴다고 했어요, 맞죠?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10 넣었다가 나중에 5를 다시 넣었죠. 그럼 이전에 있던 값들은 덮어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출력하는 이 시점에서 A의 값은 10이 들어있는 거고요, B의 값은 5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원하는 문제 조건에 맞게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